이제는 진짜 취업난이 대세가 된 시기가 돼버렸죠. 남들이 하는 거는 이젠 다 갖춰놓고 해야 출발선이 같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은 어떤 취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대한 전략과 뭐 플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는 못하지만, 또 그래서 후배들한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라고 하기에는 쪽팔리지만,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굉장히 좀 모순이라고 느껴요. 지도 못 그러면서 무슨 후배들한테는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대외 활동을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대외 활동은 제 창의성을, 대학생들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것 같거든요. 대외 활동을 생각해보자. 선발되기 위해 자소서를 쓰고 이것저것 첨부해서 기업에 보내고 몇 번의 과정을 밟아서 합격을 하면 팀을 짜서 활동을 한다. 어떤 데는 돈을 받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체로 방식은 비슷하다. 기업이 학생을 서포터즈로 선발하면 학생들은 기업이 건넨 과제를 하고 기간이 다 되면 우수 서포터즈를 뽑아 상금을 준다.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건 이력서에 써놓을 몇 줄의 기록. 나는 이 과정이 의문스럽다. 과연 그 일들은 진짜 나를 위해 한 것일까? 아니면 기업을 위해 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이력서에 써놓을 한 줄의 기록을 위해서인가? 이 내용이 결코 지금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한, 또는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 영상을 볼 대외 활동가들을 욕하기 위함은 전혀 아니에요. 누군가의 노력으로 일궈낸 어떤 결과물이나 성취를 제가 어떻게 감히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럴 수는 없는데, 또 뭐 각자 어쩌면은 자기한테 꼭 맞는 대외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대외 활동을 안 한다라는 이유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인데, 대외 활동이 가지고 있는 과제 메커니즘이 정말 아주 안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과제 메커니즘이라는 게 학생의 창의성을 좀 뺏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을 통한 대외 활동이라는 게 학생들로 하여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을 등에 지고 나 이런 대외 활동했어, 나 이런 기업에서 이런 대외 활동을 했어 라고 자꾸 인증시키는 그런 시스템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특히 이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혹은 2학년이 돼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대외 활동에 손을 뻗는 대학생들이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감독 봉준호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남이 하는 거 이거라도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대외 활동을 했다가는 진짜 오히려 시간과 돈만 뺏기기 쉬운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침대에 누워있더라도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과 직감적으로 좋았던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게 저는 100번 낫다고 봐요. 제가 가장 창의적이었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중학교 때, 그때 제가 영어 연극을 했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밤샌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늦게까지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20살 때 지금 같이 사는 친구들과 제주도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들이 줬던 거는 이제 낯선 사람과의 대화, 새로운 시도 등을 통해서 얻었던 관점,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창의적이었고 제가 좋아서 정말 한 일들 같았거든요. 어쩌면 그런 개인적이고 정말 좋아서 한 일들이 이제 와서 대학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거나 혹은 제 진로를 결정할 때 색다른 기준점을 제시해 준 것 같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좀 저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경험들이 제가 지금 이 거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길을 터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대외 활동은 선발되기 쉬운,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나 흥미와는 아무 상관없는 선발되기 쉬운 대외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 마음에 하는 대외 활동이기 때문이죠. 어떤 특별한 목표나 계기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대외 활동들은 끝나고 나서 더더욱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알기 위해서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학과를 다니면서 혹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대외 활동을 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외 활동을 하는 거는 학교에서 하는 과제에서 그냥 기업이 내주는 과제를 하는, 그 학교에서 기업으로 과제를 내주는 그 대상만 바뀐 것이 전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그런 걸 할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보고 정말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혹은 내가 좀 더 배울 게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디 여행을 떠나서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되고, 또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은 운이 좋게도, 정말 운이 좋게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지금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각자의 성취를 이뤄가고 있는 친구들을, 또 사람들을 욕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좀 더 즐겁고 성취감 있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는 좀 과제 메커니즘에 빠지지 말고, 어디선가 내주는 과제에 허덕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직감적으로 좋았던 게 뭘까를 마주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가장 개인적인 그리고 직감적인 흥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 그에 따라서 꾸준히 행동하다 보면 비로소 창의적이고 좀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